네, 이번 섹션에서는 업스타일을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타일을 위한 사전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업스타일이라는 건 앞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발을 이제 틀어 올려서 핀으로 고정을 하거나 묶거나 해서 연출을 하는 스타일을 업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발을 묶거나 내가 핀으로 어떤 컬을 연출을 할 때에 직모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머리카락이 쫙쫙 뻗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거나 매만질 때 굉장히 힘들어요. 컬을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내가 예를 들어 업스타일을 이렇게 두상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가 묶어서 이 끝들을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을 낼 때에 뻗어있는 머리카락을 이 모양을 잡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업스타일을 할 때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 사전 작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사전 작업은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직모상에서 업스타일 연출은 가능은 해요. 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고정된 핀이 흘러내리거나 잔머리털을 매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아하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두 발 전체의 웨이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전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웨이브를 형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형성하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 웨이브를 형성할 때에는 일단은 요거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업스타일을 막 빗질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세팅이 들어가죠. 웨이브 컬을 만든다는 거예요. 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오리지널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셋. 그래서 오리지널 셋 후에 다시 그것을 빗어서 마무리하죠. 그럼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지널 셋과 리셋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자, 오리지널 셋에 우리 이 업스타일 앞쪽 강의에서 보면 오리지널 셋이라는 개념도 배웠고 오리지널 셋으로 컬링이라든지 롤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오리지널 셋에서는 자, 이 세팅 목적에 한번 볼게요. 자, 웨이브가 없는 스트레이트 모발의 일시적인 볼륨과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퍼머넌트 웨이브가 아닌 거예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모발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컬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컬 형성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컬 형성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컬을 형성을 해서 우리는 좀 더 볼륨이라든지 이런 웨이브를 잘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그리고 이 세팅의 효과는 재질에 의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세트로 크게 우리는 이제 컬링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롤링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컬링은 뭐 핀컬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스키웨이브 이런 웨이브를 연출할 수도 있는 거고, 롤링은 이제 세트롤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롤링을 하고, 또는 이제 세트롤러가 아니라 우리 이제 블로드라이 우리 드라이어로 롤브러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론을 이용해서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아래쪽에 가면 좀 더 지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세팅 효과의 롤러. 자, 이 롤러라는 거는 세트 롤러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 롤러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트 롤러를 하면은 와인딩이 간편하고요. 컬이 매끄럽고 건조가 용이하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세트 롤러로 했을 때. 세트 롤러로 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블로드라이어로 할 수도 있고 아이론으로 할 수도 있고 세트롤러로 할 수도 있다. 블로드라이어는 롤브러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롤브러쉬를 이용해서 드라이어로 열을 주면서 웨이브나 컬을 만들어내는 거고, 아이론은 아이론 기기 있죠? 기기를 이용해서 열판에 의해서 모발에 우리가 컬이나 웨이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롤러는 원통형의 이런 롤을 와인딩이에요. 컬링을 해서 롤링을 하죠. 롤링을 해서 이렇게 아마 여성분들은 업스타일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은 세트롤러보다는 아이론이라든지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세트롤러도 세트롤러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트롤러, 저 같은 경우는 세트롤러 사용을 굉장히 권합니다. 네. 탄력 있는 웨이브라든지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자, 어쨌든 그 세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능사 자격증을 이제 실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세트롤러가 나와 있죠. 세트롤러 기능사에서는 벨크로 재질의 세트롤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기능사 공부 실기도 이어져서 연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롤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요? 블로드라이어와 아이론과 세트롤러. 그래서 아이론은 강한 직물, 강한 연로하기 때문에 강한 직모에 적합해요. 블로드라이어는 웨이브가 있는 모발, 좀 더 이제 매끄럽게 다림질해주기 위해서 블로 웨이브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숱이 적고 층이 있는 모발에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롤 브러쉬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론은 강한 직무, 플랫 또는 컬리 아이론을 이용해서 웨이브 컬을 형성을 하고요. 세트롤러 같은 경우는 와인딩이 간편하고요. 아까 위쪽과 동일하죠? 그래서 매끄럽고 탄력 있는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다. 스템의 흐름을 의지대로 구사할 수 있으며 롤러에 따른 컬의 배열의 흐름의 연속성을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게 됩니다. 세트롤러를 이용해서. 자, 세트롤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트롤러의 롤러는 어떤 모양이냐면 원통형이래요. 원통형. 우리 두루마리 휴지처럼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직경과 폭은 다양하다. 자, 대, 중, 소. 이렇게. 크기가 다양해요. 직경. 요 하나의 이 폭을 우리는 직경이라고 했죠? 직경. 자, 그리고 재질은 합성 수지이며 그물 모양 또는 매끄러운 면으로 이루어진 모양 등으로 조작은 자유로움의 양감과 입체감이 있는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 이 원통형의 재질이 다양해요. 지금 현재는 미용사에서 벨크로 롤을 이용하지만 우리 한참 전 이 실기에 이게 바뀌기 전에는 벨크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원통형의 롤러로 우리가 이제 롤을 했었는데 지금은 벨크로형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종류 및 특징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원통형과 원추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림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원통형과 원추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벨크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는 플라스틱, 벨크로, 고무 재질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이루어진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통형의 이런 플라스틱은 우리 벨크로를 말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젖은 모발 충분히 물을 적신 다음에 하고요. 벨크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요 벨크로가 아닌 거는 무조건 젖은 모발에 롤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풍으로 건조한다.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모발에 손상이 거의 없다. 자, 재질에 따라서 분류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벨크로 같은 경우는 모발 표면이 벨크로 재질로 이렇게 까칠까칠하죠. 찍찍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잘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핀 사용 없이 고정이 돼요. 모발이 딱 붙기 때문에, 벨크로에 의해서 붙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마른 모발 또는 젖은 모발을 할 수 있지만 모다발을 푸시 꺼끌꺼끌한 롤러의 표면에 의해서 모발 표면에 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벨크로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 재질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모양에 따라서는 아까 원통형, 원추형 우리가 뭐 했고요. 스파이럴형은 이렇게 더 길어서 감쌀 수 있게, 스파이럴식으로 감쌀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스파이럴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긴 모발에 적합해요. 왜냐하면 이 스파이럴 머리카락이 길면 롤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프로키놀식으로 와인딩을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럴식으로 긴 모발에 적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양과 재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열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플라스틱 재질이냐 벨크로 재질이냐 이거는 재질의 차이가 있죠. 근데 세트롤러 자체에 열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젖은 모발을
롤링한 후에 그 다음에 건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데 열에 의해서 열이 세트롤러 자체에 들어오는 세트롤러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세팅기라고도 흔히 하는데 우리 이제 숍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전기 세트롤러를. 그래서 전열기를 이용해 열을 가하는 일반 세트롤러와 전기를 충전시켜 롤 자체의 열을 보유한 전기 세트롤러로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재질이냐 뭐 이런 물론 재질도 있지만 이 재질 자체에서 열이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가 롤링을 한 다음에 외부 기기로 열을 씌워주는 거와 또는 세트롤러 자체에 열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트롤러 고정 방식에는요. 우리가 이제 롤링을 했어요. 세트롤러로 이렇게 롤링을 했어. 그럼 이게 딱 안착이 돼서 그대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핀을 꽂아서 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벨크로 같은 경우는 벨크로 재질은 우리가 벨크로 재질이어서 머리카락에 감겼을 때 굳이 핀으로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핀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다른 재질은 핀으로 이제 고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핀컬처럼 이렇게 실핀이라든지 이렇게 실핀으로 고정, 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꼬지는 이렇게 꽂는 거예요. 꽂는 거. 그래서 꼬지 그리고 덮개는 집게 방식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을 와인딩을 해서 실핀 같은 걸로 이렇게, 근데 실핀은 안 쓰고 대핀을 쓰겠죠.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또는 어느 경우는 이제 꼬지가 있어요. 전용 꼬지가. 그래서 꼬지로 고정을 하거나 덮개는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핀이나 꼬지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요. 롤러의 크기나 두 발의 길이로 인해 두상의 일직경, 와인딩 등 부위에 건조된 후 볼이 팰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개 피부 가까이 모은 쪽을 먼저 건조시킨 듯한 상태가 롤러의 형태 및 자국을 덜 생기게 한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젖은 상태거나 이럴 때 이제 이 핀에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롤링을 한 후에 핀으로 고정을 할 때에도 겉표면 말고 아래쪽에 이렇게 자국이 보이지 않게끔 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핀의 종류에 따른 사용도인데요. 닫힌 핀, 스틱핀, 열린 핀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로드 와인딩이 됐건 컬링이 됐건 거의 다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로드로 와인딩을 할 때에도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고 이 로드가 안착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롤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술 각도에 따라서 내가 두상이 있으면 1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려서 롤링을 했을 때 안착되는 경우 로드하고 같은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관지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냐 롤이냐만 다를 뿐이지 안에 포함되는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인딩 시 세트롤러의 크기와 굵기는 베이스 섹션의 폭, 시술과 텐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트롤러의 크기, 즉 직경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세트롤러의 크기가 예를 들어 대, 중, 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직경만큼 파팅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세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와인딩 할 때, 우리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로드 와인딩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경이 클수록 컬은 굵어진대요. 자, 이 직경이 클수록 웨이브의 폭이 더 어때질까요? 웨이브의 폭이 더, 이게 하나의 직경이죠. 이만큼 이제 직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의 폭이 커지죠. 자, 베이스 섹션의 넓이는 세트롤러의 80% 정도에 감기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 이렇게 롤이 있으면 전체가 다 머리카락에 감싸면 안 되고 이렇게 80% 정도만 머리카락이 감싸지는 거예요. 다시 좀 더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한 80% 정도만 두 발을 감싼다는 거죠. 여기는 비워두고요. 80% 정도 감싸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직경과 1대1 정도로 한다. 직경만큼 파팅을 나누라고 했죠. 대는 대에 맞는, 중은 중에 맞는, 소는 소에 맞는 파팅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외적으로 응용하는 부분인데요. 굵은 웨이브를 원할 때는 이 1직경 그 이상 2직경이라든지 1.5직경으로 파팅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웨이브를 원할 때는 좀 더 파팅을 적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가 있다. 그리고 시술각에 따라 볼륨 효과는 달라진다. 120도 이상 와인딩 시, 즉 90도 이상 쭉 시술각을 높여 와인딩하면 또는 시술각을 낮춰서 와인딩을 하면 볼륨감이 달라진다. 이때 시술각이 높을수록 쭉 끌어당겨 올리니까 볼륨감도 훨씬 커질 거고 시술각이 낮을수록 스템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술각이 낮을수록 볼륨감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온베이스, 하프 오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오버 디렉티드, 언더 디렉티드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컬링도 마찬가지고 로트 와인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착을 했을 때에 내 베이스 섹션에서 어느 부분에 안착을 하느냐, 그죠? 컬링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 와인딩, 로트 와인딩하고 더 동일하죠. 그래서 온베이스는 자, 하나의 직경, 이 롤의 직경이 그대로 베이스 섹션 그대로 그 위에 안착되는 게 온베이스. 하프 오프 베이스는 하프 오프, 반만 밖으로 벗어났죠? 오프 베이스는 완전히 이 베이스 섹션에서 벗어나서 안착시키는 거. 오버 디렉티드는요, 위쪽으로 쭉 시술각을 끌어올려서 하는 게 오버 디렉티드. 언더 디렉티드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볼륨감이 있겠죠? 큰 볼륨감이 있을 거고, 언더 디렉티드는 볼륨감이 아예 없겠죠? 완전히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니까. 그래서 볼륨과 베이스도 감소하고요. 오버 디렉티드는 볼륨과 베이스가 다 올라가겠죠? 과장이 됩니다. 과장이 되고요. 시술각도 보면은 베이스 중앙에서 위로 45도니까 135도예요. 45도, 낮은 45도가 아니라 135도니까 위쪽으로 45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프 오프 베이스는 90도 정도. 그러면 와인딩 했을 땐 좀 더 안착이 되겠죠? 90도 이하로 와인딩이 돼야 되고, 오프 베이스는 훨씬 더 45도 이하로 아래쪽으로 가야지 오프 베이스 바깥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와 리버스 컬은 앞쪽에 컬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워드는 귀바퀴 방향으로 컬이 이루어지는 게 포워드, 리버스는 귀바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리버스 컬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깥말입니다. 자, 이 실제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실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와 순서가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런 과정으로 롤링이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 세트 롤러가 아니라 우리 이제 기능사 실기 자격증을 할 때 취득할 때의 그 내용이니까요. 살펴보시고 보실 때 그냥 쭉 한번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배웠던 전문 용어들을 잘 판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앞쪽에 다시 가서 또 이 이론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커트에서도 배웠었어요. 정중면과 후두 정중면 어느 두부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부터도 리본닝이라든지 앞쪽 컬링 우리 업스타일 컬링 파트에서 리본닝 배웠죠. 리본닝이라든지 뭐 일직경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쭉쭉쭉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세트 롤러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예요? 롤러 자체에 열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큰 차이점을 보면 작업하고 처리 시간, 방치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 롤러 제거하시면 되는데 전기 세트 롤러가 아닌 경우는 어떻죠? 지금 보시면 자, 처음에 준비할 때 수분 함유량이 꼭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블로드라이어를 같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열로 줘야 되기 때문에 기기가 필요하고 와인딩하고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생겨요? 건조 과정이 생겨요. 네, 이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웨이브,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